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세계로치과병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네. 제 주제를 보시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위기는 기회다. 좀 식상하리만큼 익숙한 문장이죠. 저는 오늘 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료계 종사자 분들이시라면은 누구든 한 번쯤은 겪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도 겪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경영의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한 저희 세계로치과 직원들의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에게 힘과 영감을 준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로치과병원은 2013년도 9월 1일에 해운대구 최초의 치과병원으로 개원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하면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그런 도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치과병원이라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의 슬로건은 Full Digitalization from Start to Finish로 해서 진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환자들이 기존에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비들과 그리고 절개하지 않는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을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조금 이끌었죠. 저희 중앙수술실입니다. 수술에 동의하신 환자분에 한해서 일반인들에게 수술을 공개했어요. 사전에 오셔서 미리 경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마케팅들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병원은 늘 환자분들로 인해 대기실이 북적거렸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아주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두 분으로 시작했던 저희 병원은 6분이 되셨고요. 직원들은 50명이 넘을 만큼 큰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매출이 개원 초부터 2015년도 3, 4분기까지 한 48% 정도 매출 성장을 보이면서 병원은 그렇게 성장만 쭉쭉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반전인가요? 그런데 2015년도 4, 4분기부터 조금 다른 공기들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도 같이 커졌겠죠. 그런데 매출이 어느 중간 상승하고는 그 뒤로 유지만 되다 보니까 한 달 한 달 지출을 커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디지털 진료를 내세워 진료를 했지만 100%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왜 조용히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무섭잖아요. 병원에서 큰 소리 내시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자분들도 발길이 조금 줄게 되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새로 유입되는 선생님들 간에 좀 이해와 소통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좀 불편해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 사회는 끝없이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할 때를 놓치고 위기의 순간에 변화를 다짐하게 되면서 그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병원에는 경영의 위기, 조직의 위기, 두 가지 위기가 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인데요. 그 헤어진 오빠들을 있는 데나 쓰는 말 아닌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변화를 다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계발서를 막 사기 시작해요. 또는 헬스장을 끊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일하는 병원이나 회사,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헐, 또 왜? 하지 않나요? 우선 변화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은 변화가 힘들다는 걸 일단 인정했고요. 아주 많은 회의들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것은 지출의 축소와 투자의 확대입니다. 직원들에게 깊은 목적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의 지도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출을 축소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더 확대시키자. 그 부분은 총 4가지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경영기획실에 전문가들을 더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 있는 테크니션을 스카우트 해오고요. 기공소 또한 밀링센터로 확장시키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에 내부 외부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은 마케팅도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을 먼저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확대 항목을 결정하고 대표 원장님은 선언하십니다. 병원의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나는 내 월급을 받아가지 않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원장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리더들은 문제가 생기면요. 단기적인 목적에만 집중하거나 또는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걸 원했어요. 목표로 격려를 해야 했습니다. 돈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아주 깊은 목적의식을 줘서 직원들 스스로가 왜라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기 그리고 많은 것을 하기보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였습니다. 동반 성장과 공동 경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원래 투명 경영을 해오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게 병원의 경영 상태를 100% 오픈을 해서 전체 직원 경영에 동참시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료애를 좀 가지고 출근하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환자 위주로 보던 딱딱한 회의 시간을요. 누구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PPT 매뉴얼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공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프를 반납시켰어요. 그리고 출근을 다른 부서로 하게 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일들을 배워가면서 경험 또한 공유하게 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파일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유 서버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병원 직원 누구든 언제든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어요. 이때 만든 저희들의 자료집이 세계로치과 병원의 매뉴얼 초본이 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플랜이었고요. 그리고 실행력이 따라줘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방법으로 한다면 칭찬과 피드백을 즉각 해준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작은 변화로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라도 즉시 공유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실행력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기운을 북돋았더니 3개월 정도쯤 뒤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승진제도 시험을 도입합니다. 조직의 평가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평가도 필요했어요.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상도 주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도 가지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교육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요. 3년차 선생님 한 분이 4년차 선생님들 이상을 모아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이 스캔 스킬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들을 해오면서 이제 내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부족함이 채워지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좋은 결과를 경험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번 강연의 핵심입니다. 전체 병원 직원들에게 기초 재무회계 교육을 하게 돼요. 이러고 있진 않으신가요? 얼마 전 내 모습? 전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이고 수직적인 것은 잘못됐다. 저희는 스스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느껴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작하면 사실 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전 직원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할 때 매출 원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상상이 가시나요? 영혼이 없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저게. 그렇지만 교육의 방식이 질문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질문에는요 긍정적인 대답이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교육에는 재미를 좀 더해가게 돼요. 지출이 엄청 커졌었기 때문에 그 지출을 파악하고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보다도 병원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구매부터 뭐 결제, 재고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병원 안으로 다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정말 지출을 잡다가 직원을 잡았죠. 실제로 저희가 쓰는 기한서입니다. 전체 직원이 본인이 맡고 있는 파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물건을 하나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예산부터 계정부터 뭐 점 하나만 잘못 지키거나 숫자 하나만 잘못돼도 다 반려해요.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관리하면서 나온 실적들까지 각 부서별로 공유하기 시작했죠. 재미가 있어져요. 왜 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병원에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 조직도인데요. 실제로 저희 원장님들 빼고는 본인들이 맡고 있는 계정이 없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지속하다 보니까 뭐 월의 목표 그리고 1년의 목표, 월 예산, 1년의 예산까지 직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게 되는 그런 회의의 장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한 6개월 전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1년 차들까지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논을 하게 되는 상황이요.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회의 때 어렵기만 했던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제는 보고 이번 달 OP가 얼마인지도 찝어낼 수 있고 진료실에 있지만 수금이 왜 중요하고 미납금이 남으면 왜 안 되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면서 본인이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회계적 사고들을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직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를 찾아요. 매니저님, 왜요? 갔더니 이제 저희 매출도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안정권도 좀 들어서고 하고 한데 이 부분으로도 대표 원장님 월급을 드리기가 부족하다면 저희 월급의 10%씩만 조금 떼서 대표 원장님 월급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저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의 마음도 참 고마웠지만 정말 어떤 큰 감동이 있었냐면요. 더 이상 월급만 받겠다고 시간만 때우러 나오는 직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장님께 월급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사고가 전환되는 정말 주체적인 한 여성으로서의 성장을 거듭하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상당히 그날 저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받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환자들도 조직이 변화가 되고 좋은 기운들이 나오니까 다시 병원들로 발길을 돌리고 다시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대표 원장님께서 경영악화로 월급 포기 선언하신 지 8개월 만에 저희는 매출 최고 실적을 찍게 되고 그리고 상담 매출금의 70% 이상도 소개 환자들이 올려주는 또 기록까지 갱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개월 만에 받으시는 온전한 월급을 또다시 직원들에게 1년 차부터 연차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그간의 고생과 그간의 믿고 헌신해 준 것에 대한 또 감사 표시를 해주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꽃길만 걷는 일만 남았다.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근데 참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까만 양복을 입은 4명의 남자가 병원을 들어옵니다. CSI의 한 장면인 줄. 누구시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마음은 많이 불안했지만 조사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100% 투명 경영을 하는 병원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까지 받게 됩니다. 이 기운 타고 2달 뒤에 전 직원이 해외로 워크숍까지 떠나게 되죠. 뭔가 해냈다는 감정, 나를 혁신시켰다는 감정은 정말 긍정적인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 이상한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도대체 어떤 직원들이 그 험난한 시간 동안 그 어려운 교육들을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급을 동결시켰을 때 5명의 직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오프를 반납시키고 재무 교육을 시작했을 때 4명의 직원이 그만둡니다. 그들은 병원의 성장에
큰 공을 들였던 아주 훌륭한 직원들이었어요. 그 중에도 뭐 많은 선생님들이 오고 갔었죠. 그들은 나는 내가 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병원의 경영을 악화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뭔가를 희생하라고 하지? 라고 되물어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도적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뭔가를 발휘해 주면서 저희들이 병원의 곁에 있어주던 우리 직원들도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그게 뭘까 생각을 조금 했죠. 그리고 보라카이 바닷가에서 직원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면서 대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원장님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같이 우리와 이 힘든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돌아와서 그 다음날 원장님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십니다. 그들은 재능을 믿기보다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버텨주었고,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면서 일해왔던 그 긴 시간 마지막에 빛나기 시작하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 책은 돌아와서 읽고 제가 이제 모든 의문들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 책의 제목은 그릿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그릿의 저자인 안젤라 더그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릿이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말한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릿, 그 기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건가? 그렇다면 우리 세계로 치과병원의 그릿은 뭘까? 위기 극복과 변화를 위한 우리 직원들의 집념이 아니었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8번 넘어져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위기와 좌절의 순간에 큰 그릿을 가진 대표와 리더들이 작은 그릿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기계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던 직원들에게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면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한번 내어봅니다. 그릿은 개인을 바꿉니다. 개인은 조직을 바꿔요. 서로 이해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조직은 병원을 바꿉니다. 100% 오픈하지만 모두를 동참시켜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리고 병원은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다 마음속에 그릿이라고 하는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저희 세계로 치과 병원은 2020년 2020 비전을 직원들께 발표했습니다. 이제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는 선생님들 계셨지만 저희는 진행 중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그릿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배움의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더 일관성 있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하면서요. 저희 세계로 치과 병원은 앞으로 원장님들 월급 많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성장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